내가 읽는 모든 책들이 내 뇌의 외장하드가 되는.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 독서법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우구님들의 독서 생활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그동안 저의 6년간의 독서와 시행착오 꽉꽉 끌어담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독서법이에요. 진짜 오늘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만 실천해보시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름하여 자료화 독서법이라고 제가 장명을 해봤는데요, 원래 혼자서는 지식경영 독서법이라고 불러왔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화라는 단어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혹시 우리 우구님들은 책을 읽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 책을 덮고 나서 막상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로 하거나 글로 써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건 내 인생 책이야 하면서 우와 하면서 읽었는데 책을 덮어버리고 몇 주만 지나버리면 그 책 내용이 뭐였더라? 그 책의 주제와 내용까지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이 독서법을 활용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 자료화 독서법은요,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자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경로를 만들어 두기 때문에 내가 읽는 모든 책들이 내 뇌의 외장하드가 되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하는 독서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얻어내는데 6년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우구님들은 그런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독서법을 얻어서 제 인생에 제가 거쳐야 할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30년은 줄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우리 우구님들께도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총 10단계 방법입니다. 10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인식 단계. 2. 책 선별 단계. 3. 훑기 단계. 4. 읽기 단계. 5. 수집 단계. 6. 묻기 단계. 7. 분류 단계. 8. 주제별 동기화 단계. 9. 일상 활용 단계. 10. 생산활동 활용 단계. 여기서 1단계부터 2단계는 준비 단계이고요, 3단계에서 8단계는 본격적인 독서 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는 정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이때 내가 왜 독서를 하는지, 독서의 목표를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베스트셀러, 어디에서 말하는 필독서,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고 한 권씩 한 권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었는데요. 물론 현대의 시류를 읽기 위해서라는 어떤 목적을 두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제시하는 어떤 과제를 치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면 그런 독서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알려드릴 독서법에서 정말 중요한 1단계는 남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일단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는 책 선별입니다. 1단계에서 찾은 나만의 목적에 맞는 책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저는 독서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책을 집필한 저자의 목적과 이 책의 목적과 그 책을 읽는 독자의 목적이 일치하게 되면서 그때 독서를 통해 얻는 효과가 정말 몇십, 몇백 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어디에 금광이 있을지 알고 삽을 푸는 거예요. 이때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1단계에서 찾아본 목적에 맞는 책을 찾는 것, 이건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 고려해봐야 될 게 난이도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있을 거고 학자들끼리의 지식 공유를 위해서 쓰여진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난이도가 나와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 다음 3단계는 훑기 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스케치 독서라고 부르는데요. 5분 속독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꼭 5분을 지킬 필요는 없고 때론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대충 전체 형상을 내 시야에다가 딱 찍듯이 내 뇌에다가 이 책의 형상을 찍는 거예요. 빠르게 훑어보면서 책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분량은 어느 정도고 시각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챕터마다 뭐 요약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뒷부분에서 책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빠르게 훑어보면서 중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단 5분이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냥 책을 사자마자 이런 과정 없이 집에 와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순서대로 읽기만 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방법을 알았었더라면 지금 더 크게 성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자, 4단계는 정독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장씩 읽는 단계예요. 이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책에다가 여러 가지 표시를 남기는 겁니다. 중요 내용의 밑줄을 긋고 중요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도 치고 귀퉁이를 접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메모를 하고 싶으면 메모도 남기고 이렇게 그 책을 이건 누가 봐도 내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나의 표식을 마구마구 남기는 거예요. 물론 책을 빌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플래그나 포스트잇 같은 걸 이용하시면 책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자료화 독서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수집 단계예요. 4단계에서 귀퉁이를 접은 부분 혹은 플래그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속에 밑줄 친 부분 혹은 동그라미 한 부분을 빠르게 보면서 중요 내용들을 이제 발췌, 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발췌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남겨놔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날짜, 책 이름, 페이지 수, 발췌 문장,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사항인데요. 그 문장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 느낌, 혹은 반론거리, 그렇게 자기만의 첨언을 이렇게 남겨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은 PC에다가 키보드로 작성을 하는데 손글씨로 쓰는 게 좋으신 분들은 손글씨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때 손글씨로 쓴다면 바인더처럼 이렇게 열어서 한 장 한 장 분리가 가능한 이런 형태의 노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6단계예요. 이번엔 묻기 단계입니다. PC나 바인더에다가 여러 가지 문장들을 발췌를 해놨을 겁니다. 그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전체 정보들을 훑어보면서 공통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공통된 부분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따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메시지들을 묶어주면 보통은 그게 이 책의 중요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그 책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주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내용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PC 혹은 바인더를 활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PC는 잘라내기 혹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고 바인더는 쉽게 분리했다가 공통되는 내용으로 쉽게 묶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7단계입니다. 분류 단계예요. 자, 수집한 정보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 정보들을 우선순위별로 배분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정보의 우선순위별로 AAA급 정보, AA급 정보, A급 정보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내가 수집한 정보가 다 중요할 수는 없죠. 수집할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게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왠지 중요할 것 같아서 대충 일단 수집을 해놨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정보들의 우선순위를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더 중요한 문제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8단계는 주제별 동기화 단계예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동안 7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지식 덩어리들을 분류에 맞게 주제별로 복사해 두는 겁니다. 처음의 노트는 그 책에 대한 노트였다면 두 번째 노트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한 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노트, 자기계발 노트, 리더십 노트,
뭐 자녀 교육 노트, 이거는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이 두 번째 노트들의 분류는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주제별 노트를 만든 다음 여기에다가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복사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 주제의 지식에 접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그 속에는 그 책의 페이지도 적혀 있고 제가 언제 그걸 정리를 했는지 날짜도 되어 있고 그때그때의 나의 생각과 그 책의 문장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PC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손글씨로만 진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손글씨로 하게 되면 한 장 한 장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는 게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게 또 손맛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재미도 있고 감성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지식의 양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양으로 승부하자 생각을 하고 PC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 노트에서 이쪽 노트로 주제별로 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9단계는 일상에서의 활용 단계입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 혹은 직장일을 할 때, 개인적인 공부를 할 때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지식들을 언제든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정리해놓은 심리학 노트 혹은 인간관계 노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을 할 때도 여러가지 브랜딩 노트, 마케팅 노트들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아이디어들을 얻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짚어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단계는 창작활동 활용 단계예요. 이 자료와 독서법만 여러분들이 정말 숙달하시면요,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무한대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한대예요. 영상을 만들든 블로그 글을 쓰든 책을 집필하든 이 독서법이 모든 지적 생산 활동의 초석이 됩니다. 저도 지금 만드는 이런 영상부터 글을 쓰고 저만의 생산 활동을 할 때 이 방법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단순히 언젠가 찾아올 깨달음, 아이디어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 보면 그냥 깨달음과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자, 이게 바로 저의 자료와 독서법 10단계입니다. 이 방법은 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독서법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게 되니까 독서의 효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성취감은 더 커지고 독서가 더욱더 즐겁고 재밌는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독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무감이 필요 없게 됩니다. 뭔가 게임을 하듯이 알아서 독서를 찾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우고님들도 이 독서법을 꼭 실천해 보시면서 정말 독서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인지 이 참맛을 꼭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정말 재밌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수많은 지혜들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로 익히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하면 독서가 너무 어렵고 이걸 언제 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신경 써가면서 독서를 해, 이렇게 좀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씩 나의 것으로 서서히 체화시켜 갈 수 있도록 조금씩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 우기부기TV를 계속 구독을 해두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료와 독서법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독서법을 실천하는 데 도움되는 꿀팁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